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무려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겁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실업급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함께 노무와 관련된 궁금증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노무 상담 해드리는데요. 이 시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해주십니다. 지금 빨리 보내주셔야 선착순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과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네.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이크가 켜졌는데 예. 예, 방송 꽤 오래 하셨는데 네. 그런 실수를 죄송합니다. 예. 요즘에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도 많으시고 황당한 질문도 많으셔서 그렇군요. 예. 고용노동부 통화는 잘 안 되지 전화를 많이 주시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많아서 소개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네. 마이크가 켜질 시간이 됐는데도 계속 항변을 하고 계셨냐 이걸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네. 대로 방송 중에도 방송이 끝난 후에도 문의와 관심이 좀 폭발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신청을 한 지가 일주일쯤 됐잖아요. 네네. 신청한 분들이 많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8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33만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33만 근데 명. 어제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요. 열흘 동안 40만 명이 신청했다고 하고요. 지금 전국 9개 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 평균 50만 건의 상담 전화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식인에 도 많이 올리시고 댓글 달아놓으신 거 보면 전화 2시간 동안 전화하면 안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 댓글들을 많이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지난주에는 신청 신청 홈페이지 접속도 어려웠다 이런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많았는데 네네. 이제 2주 차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시스템상으로는 안정화됐습니다. 더 이상 신청하다가 전산 오류 나가지고 신청 못 하시는 경우는 없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전산 신청하시는 건 좋은데 진짜 신청하다가 서류를 어떻게 구비해야 되냐 아니면 서류조차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나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하시죠.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건 정말 애매한데요. 프리랜서 분이신데 사업주한테 그냥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를 좀 써달라고 했다고 얘기하니까 사업주분이 어떻게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해주게 되면 세무서에서 이제껏 세금 안 낸 거 추징 들어온다. 그래서 못 해준다. 라고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문의하시길래 그러면 굳이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가 없더라도 스스로 입증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떤 거냐 하면 어차피 그 사업장으로부터 소득에 대한 입금은 계좌로 받으셨대요. 그 계좌에다가 그다음에 사업장 이름으로 아닌 그 사장님의 이름으로 입금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거는 매월에 일하고 받은 돈이다. 여기 있는 이분의 이름은 땡땡 사업장의 사업주라는 걸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 어떤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상호명이 나와 있고 대표자 명이 나와 있는 서치에서 입증 자료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런 입증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안 써준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있는 자료로 확실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이 있으니까 꼭 받으셔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애청자분들의 지난주 상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신청 자격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농사 짓는데 가능하냐,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저도 가능하냐, 다양한 문의가 있었는데 신청 자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신청 자격은 특구나 프리랜서는 우선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 발생이 2개월 합산 50만 원씩 있으셔야 됩니다. 월 25만 원 이상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19년 12월과 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셔야
였어야 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분은 12월에서 1월까지 자영업을 영위하신 건 당연하시겠죠. 1인 자영업자도 되시지만 예, 예.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분들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하시는 게 그러면 법인사업장도 됩니까? 예, 5인 미만의 법인사업장은 소상공인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5인 미만. 예,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예. 5인 미만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들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구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 무급 휴직자 같은 경우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과 5월 사이에 무급 휴직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 여기는 총 30일 또는 45일 이상 휴직을 하셨어야 돼요. 또 최소 월별 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또 문의가 들어오신 게 어떤 거냐 하면 예. 우리 아드님이 자녀분이 외국에 있다 오셔가지고 회사에서 14일 동안 4월 달에 예. 나오지 말라고 했다. 어. 그래서 무급 휴직으로 처리되셨나 봐요. 예. 그래서 긴급 고용 안정 자금 지원금 이거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시길래 이분은 근데 안타깝게 안 되시죠. 왜냐하면 월별 기준은 10일 이상 월별 기준은 넘지만 뭐 소득 기준은 따로 듣더라고. 예, 예. 거기 이제 총 30일이라는 그 요건을 못 넘지를 그렇군요. 신청 자격을 넘지를 못하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안타깝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말씀을 매주 주고 계십니다만 네.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대한 그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배너 바로 뜨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뭐 검색 포털에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치시면 바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달 말까지는 온라인 신청이고 7월 1일부터는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신청 마감이 7월 20일까지니까요. 뭐 예. 일단 늦게 지급받으시는 건 맞지만 조금 뭐 조급하신 마음보다는 다른 서류들 챙기시는데 집중해 주시고요. 예. 그 오프라인 신청될 때쯤 되면 우리 작가가 특집으로 한번 뭐 신청 서류 같은 거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때 잘 준비 한번 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무리한 부탁을 또 드린 건 아닌가. 네. 예. 자, 이제 실업급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여파로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무려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처음인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문의하는 오해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뭐 실업급여 뭐 실직자들 많이 늘어난 거는 뭐 언론 통해서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예. 사실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져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법상이나 다른 용어로는 구직급여입니다. 이러니까 잠깐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 첫 번째 발생하는 오해가 뭐냐면 무조건 실직하기만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죠. 근데 예. 구직급여라는 데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그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입증을 했을 때 주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면접도 대해서 보러 가야 되고 이런 맞습니다. 증빙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뭐 공고사직을 한다거나 다른 뭐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예상이 될 때 나오셨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사하시고 6개월만 딱 되면 예. 무조건 자격이 되는 걸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주 40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는 분은 예. 일주일에 인정되는 유급 인정일수가 6일입니다. 토요일은 무급이니까 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80일이지만 개월수로 따지면 7개월 이상 돼야 7개월. 된다는 데 나오거든요. 이거 많이 헷갈리시겠네요. 네네. 그래서 예. 딱 6개월하고 그만두실 때 실업급여 당연히 받으실 줄 아시다가 좀 안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것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액수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사실 뭐 실업급여는 그 지급 기간 당시에 그 만 나이하고 고용보험 예.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 이런 겁니다. 뭐 현 직장 이전에 퇴사했으나 실업급여 안 받고 바로 입사하시고 근데 없으시면 퇴사 후 3년 이에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까지 인정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합산하셔서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실업급여는 그 퇴사하시고 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너무 늦게 신청하시면 실업급여 뭐 인정 기간은 뭐 270일 정도 되는데 그걸 1년이 넘어서 덜 받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꽤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 질문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부터는 뭐 프리랜서들도 네. 뭐 받는다, 예술인도 받는다 네. 이런 게 있는데 예술인이라고 하면 범위가 또 넓고 네.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이 돼 있습니까? 아, 네. 뭐 5월 20일 날 마지막 국회 때 뭐 특고나 프리랜서까지 고용보험 가입 뭐 대상으로 삼으려다가 예. 실패하고 저기 예술인만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그 우리 예술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체결하겠다면 하면 예. 그 우리 예술인도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표준근로계약서를. 네. 그러면 예술인 분들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우리 예술활동 증명서 같은 거 먼저 예술활동 증명서. 준비하셔서 받으시는 거. 그다음에 계속 일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예. 일할 예정이라고 하면 계약서를 준비하셔서 계약 체결하는 거. 예. 뭐 표준근로계약서 잘 마련돼 있으니까요. 그거 잘 보셨다가 계약서 체결해놓고 당연 가입 대상으로 적용되는 거. 왜냐하면 당장 적용되는 게 아니라 5월 20일 날 공포됐으니까 6개월 뒤에 시행이 예.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그거 준비하고 계시면 준비 되겠어요. 기간은 뭐 충분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노무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무 상담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976번님께서 실업급여를 다 받은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 취직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정이 좋아졌으니까 재입사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얼마나 지나야 재입사 시 불이익이 없을까요? 하셨거든요. 뭐 실업급여도 다 받으셨고 수령이 끝나셨고 지금 실직 상태에 있으시니까요. 예, 그대로 뭐 회사가 저기 제의를 해왔을 때 바로 입사하시는 게 제일 좋죠. 뭐 다른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은 그동안 충실하게 다른 기업에 재입사 아니면 취업 이직하시려고 노력하시다가 우연찮게 전액 직장에서 다시 스카우트 제의 와서 들어가시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4256번님, 병가로 40% 월급 받으면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까? 하셨네요. 네, 병가 역시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서 그 이루어진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이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뭐 병가 같은 경우에는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계산 그 기간에 포함되는 임금에서 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가 이전에 직전에 3개월로 계산하게 될 겁니다. 병가 이전 3개월. 네, 병가 시작하기 전에 3개월 임금 총액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4823번님. 회사에서 일거리가 없다고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는데 회사에서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하셨거든요. 예. 조금 뭐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연차 사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여기에 주목해야 될 거는 강제 연차라는 건데요. 연차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무조건 쓰게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이제 쓰고 싶을 때 신청해서 쓰는 구조거든요.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해서 뭐 연차 안 쓰더라도 수당이 지급을 안 하려면 우리 법에 의한 연차 사용 촉진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 끝나기 소멸되기 6개월 전에 뭐 이런 게 좀 복잡한 게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진 연차 사용 촉진은 무효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안 쓰면 수당 없다는 거는 회사의 그냥 일방적인 그냥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회사에 좀 요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강제 연차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자분들도 회사의 사정을 충분히 10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사소통 경로를 열어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거기에서 서로 간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그렇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네. 좀 어렵다, 뭐 도와달라든지. 네. 그렇죠. 예. 네. 자, 2875번님, 실업급여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보험 단위 기간만 유지를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그다음에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비자발적 퇴사로 나오게 되시면 계속 받으실 수도 있죠. 계속 여러 번.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예. 계약 만료는 당연히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당연 수급 사유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1년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하시는 분이 이 회사 1년 있다가 퇴직하시고 실업급여 받으시고 다른 회사 1년 있다 퇴직하시고 실업급여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요걸 이해하시면 여러 번 받을 수 있구나라고 실업급여는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5306번님, 1년 정도 근무 중인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혹시 가입한다면 어느 정도 경과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달러 따지면 7개월? 네, 그렇죠. 예. 그게 가입일로부터 그렇게 돼야 되니까 지금 가입하시면 7개월 정도 있다가 7개월 뒤에 퇴사하시면 만약에 퇴사하실 때도 권고사직이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셔야 되겠죠. 네. 프리랜서는 언제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5월 20일 날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다른 의원분들이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거나 하면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4440번님, 회사 현재 10년 넘게 다니고 있고요. 고용주가 제 월급을 본래 월급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은 현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으려면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월급 대장 같은 자료는 고용주 협의 없이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통화 녹음 같은 자료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부가적인 자유로서 녹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톡을 보내셔서 하시거나 하신 건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분은 신고한 자료와 별도로 계좌 이체로 급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시는 거 4대 보험 축소 신고한 거는 그거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인 거고요. 우리는 지급받은 거를 입증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계좌로 이체하실 거니까 그 이체 내역이 입증 자료로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되겠죠. 계좌 이체 내역을. 그렇죠. 계좌 이체 내역에 어떤 세금 떼고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만큼만 역산하면 내 세전 급여가 딱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0985번님,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못 받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셔가지고 만 65세가 지나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 65세 이후에 만 65세가 도과하고 나서 입사하시면 아직까지는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적용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문의하셨던 4440번님께서는 차액을 현금으로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서 차액 현금으로 받으시면요. 받는 즉시 그 달마다 ATM기에 가서 바로 꼭꼭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계속 찍히게 만들면 나중에 강력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